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선 지난주 주말에 제가 가족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옵션이 정석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은 강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의미 있는 경제 지표도 없었는데 왜 올랐을까요? 오늘까지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즈니스데이로 3연속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지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분기 마감을 앞두고 오늘까지 이제 상승하니까 살짝 이 슈퍼지셔너들이 항복이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고요. 일단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홍콩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옵션 만기 때문인지 이 콜감마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항생지수 기준 23,400을 넘기긴 했는데 참 힘겹게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일이 옵션 만기이긴 한데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매도 계속했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참 낮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참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비중이 적지 않은 홍콩 증시에 오늘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케이와 코스피도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도 상승이었는데 이 콜감마를 살리는 개폭등은 아니었죠. 장 초반 갭상승을 정석대로 이 홍콩 세션 시작할 때까지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시켰다가 하루 종일 횡보시키는 참 스트레스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옵션도 코스피 옵션도 이제 잔존이 한 13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눌리면 이제 감마가 살기 쉽지만 안 눌린다면 감마가 안 살아요. 그래서 콜감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횡보예요. 갭상승 나와서 막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막 감마가 폭발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코스피 장마감 후에는 이 유럽 세션 많이 강했죠. 그래서 유럽 위렉스 코스피가 합성 선물 기준으로는 한 2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뭐 한 31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과 유럽이 상승 배경이 이 자산군 리밸런싱이나 기타 이유로 기관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본다면 이 코스피도 상승 후 종가까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이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한 310 근처에까지는 올라가는 건 거의 당연한 거고 거기서 웬만해서는 빠지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갭상승에서 큰 음봉 요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추석 앞두고 뭐 물량 청소한 다음에 그건 대책이 없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겠죠. 어쨌든 자, 이제 미국 세션 가볼까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전산장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럽 본장 시작하면서 처음엔 착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닥스 현물 기준으로 갭상승이 한 1% 나온 상태라서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쪽도 있었고 또 반대로 기관은 밀리며 계속 남았죠. 사실 이 코로나가 스페인이나 영국 말고도 이 독일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커서 이 숏포지셔너들이 한번 담가 볼 만한, 그러니까 갭상승 1% 했으니까 그런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월말로 다가간 데다가 이 9월 말은 이 3분기 마감이죠. 그래서 기관이 보유 포지션을 평가 이익을 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언더웨이트하고 있던 쪽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주식을 좀 담아 놔야만 마켓 퍼폼을 따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거 외에도 기존 포지션에 어큐뮬레이션을 해서 이른바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못난이들은 미리 떨어내놓고 그렇게 현금 확보한 걸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더 사는 그 어큐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매수 수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초반에 공방전이 생각보다 짧았어요. 그리고 공방전 끝나고 바로 그냥 위로 돌아서 끝까지 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탑다운을 잘 봐요. 그러니까 잘 본다기보다는 탑다운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글로벌 매크로를 하니까 당연히 탑다운을 봐야겠죠. 근데 해당 장세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먼저 구분해 놓고 대응하면
이런 기계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좀 종종 해요. 지금은 강세장이다. 그러므로 블라블라블라. 이런 논법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기관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개별 종목은 물론 모르죠. 그런데 강세장일 때는 월말이 됐든 월초가 됐든 그때 롱이 많이 들어옵니다. 월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해당 월 시작과 함께 집행되는 롱 포지션들이 있겠죠. 그리고 월말에는 뭐 기존 포지션 손보면서 못난 이들 좀 떨구고 또 잘난 것들 더 사든 그런 액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월말에 가까울수록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장중에 많이 그 월 중에 많이 눌렸다면요. 그런 건 뭐 이른바 뭐 윈도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월 중에 일어난 일들은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개인들은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에는 팔고 또 저런 뉴스에는 사서 뭐 올라갔다가 물리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털리고 이런 따주기가 되는 경향이 많죠. 따주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 바텀업 플레이가 강세장에서는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별 종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글로벌 매크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를 접근하는 관점은 기관 입장에서 지금 장세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먼저 구분하시라는 것. 그리고 강세장이라고 판단되면 월 초와 월 말에는 매수가 잘 들어오더라.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좀 특이할 만한 다른 점은 증시만 강세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이면 뭐 유로 폭등에 엔 폭등, 엔은 폭락이죠. 그리고 유로엔 폭등, 페소 폭등, 그리고 EM 통화들 폭등, 그리고 구리 폭등, 뭐 이런 리스크 오는 흐름이 쫙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물론 유로 올랐어요. 조금 올랐고 또 오지 달러 올랐고 파운드도 올랐어요. 농산물도 오르고 구리도 올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유럽 시장이 오르는 것이 전체 자산군에 대한 리스크 온 그리고 닥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커머디티들이 막 쳐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주식 드레싱으로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자산군들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채권 시장은 제자리입니다.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높은 실버나 플래티넘 이런 거는 3%대, 4%대 상승했지만 골드는 1%밖에 못 올랐고요. 또 이것도 바닥에서 그냥 살짝 올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기준 뭐 40.57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기름은 관심 꺼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CPI 조사할 때 보면 특정 상품들 뭐라고 해야 되나 삐삐 이런 거 더 이상 체크 안 하잖아요. 삐삐 안 쓰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뭐 삐삐 요금 이런 거 삐삐한테 삐삐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아재 인증했네. 아무튼 이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게 되면 CPI에서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그 가격이 변동성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변동성으로 수취할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름이 그런 형태라고 봐요. 즉 사람들이 점점 신재생 에너지에 분명히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기름도 지금 생산자가 너무나 다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가격을 올려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오펙스 슬슬 긁어갖고 기름값 폭등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팔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름 시장은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그 트레이딩 대상으로 좀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은 좀 짧게 가볼게요. 미국은 이미 유럽 시장이 독일 기준 2%대 상승을 해놓은 상태라서 갭상승이 크긴 했습니다. 그런데 갭상승 이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이 베스트 퍼포먼은 러셀 2000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뭐냐면 나스닥은 한 5days 정도만 보면 제일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러셀은 그동안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오른 겁니다. 즉 그럼 이거 뭐냐? 시장이 그냥 뭐 언더웨이트 그쵸 뭐라고 해나 언더웨이트 된 거 담은 거고 그리고 오버웨이트 된 건 약간 떨어낸 거고 그리고 적당히 리밸런싱 끝난 다음에 그냥 인덱스 롱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만요. 예. 그리고 업종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핀비즈 사이트잖아요. 근데 좀 뭐 아마존 올랐다고 하지만 애플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이 금융주가 오른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고루 올랐죠. 전 섹터가 금융주 시퍼렇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언더퍼폼했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주 상승을 좀 해석을 보면 이게 퀀트 베이스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언더웨이트 된 것을 좀 비중을 좀 담았다. 그러면 3분기 이후에도 과연 금융주가 계속 러브콜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장담은 아직은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싼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와서 이 콜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뭐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상업활동 재상승하고 뭐 경기 호조 나타나고 이러면 갑자기 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좀비 기업들 너무 많고 하이힐드 채권들 흠집 나 있고 뭐 브라질 회화가 지금 막 박살나고 있죠. 페소화도 안 좋고 뭐 CMBS 그러니까 커머셜 모기지 백 스큐리티 뭐 이거 부동산 시장 말이에요. 그 상업용 부동산 여기 채권도 뭐 연체율 높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적극적으로 못 담겠어요. 그런데 이 퀀트 베이스 롱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쯤이면 사도 된다라는 그런 기관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뭐 한국의 금융주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외국인 매수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좀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뭐 금융주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시장 기술주로 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전업종 매수가 기관의 집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융주들의 매수가 좀 의미 있게 들어온 거 요거를 좀 챙겨 보십시다. 자, 경제 지표로는 미국 본장 1시간 뒤에 9월 그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됐는데 뭐 시장 신경 안 썼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제 지표 이거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ISM 제조업 지수는 뭔가 중요할 겁니다. 예. 이게 롱으로든 숏으로든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날이 그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아침 한 5시쯤이 될 것 같은데 5시에서 10시 사이가 될 텐데 그때 이제 미국 그 대선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1차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그래서 눌렀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갭 다운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났다. 그러면 그 갭 다운 나온 걸 싹 하고 위로 말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미리 아시아장에서 딱 올라 있다. 그런데 ISM 지수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가 가장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높게 보는 어떤 경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경제 지표들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와 함께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 트레이딩 기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 있었는데 뭐 정치적인 발언했어요. 이 사람 참 정치적이죠. 그 뭐 22가 유로화 잘 보고 있어. 근데 환율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연준이 업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로는 적당히만 강세가 되고 폭등은 안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은행 총재도 그 다른 연준 총재들처럼 경제 지금 안 좋고 추가 재정 정책 좀 빨리 해라. 응? 이거 자꾸 꼬이는데 그럼 일 난다. 이 정도 그냥 수사적인 일반적인 수사했습니다. 자, 시장 총평하면 기관이 현물 매수 계속 들어왔습니다. 헌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본장 시작할 때 갭 상승을 해서 장중에 제법 눌려요. 그리고 이제 장막판에 이제 다시 이게 말아 올리는데 그런데 변동성 오늘 거의 하락 안 했어요. 그리고 통화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온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증시만 강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일중 숏 포지션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은 강세장이라는 거 그리고 숏 포지션은 먹튀 해라. 그리고 롱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출렁거리면 그래서 갭 다운이 심하게 나오면 ISM 제조업 지수 보고 트레이딩 바이를 또 해라. 그 정도로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은 오늘 거래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연휴 앞둔. 네. 그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려면 그 현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버 좀 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